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는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세인 예산은 전년 대비 1,037억 7,975만 원이 증액된 1조 1,188억 5,016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38억 2,142만 원이 증액된 1조 5,073억 81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3,676만 원이 증액된 16억 1,332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164억 6,456만 원이 증액된 2,699억 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2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및 운영비 등 5억 9,445만 원을 편성했으며 430쪽,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와 운영비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비 3억 4,0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1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비 3억 원과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한 재구호 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4조,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17억 3,88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36원 672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91억 3,14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35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94억 2,768만 원, 3.1절 및 광복절 유공자 유로사업 등 각종 보훈단체 사업비 4억 6,2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9조, 충원탑 충원공원 공사비 등 15억 3,703만 원을 편성했으며 443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 3억 2,714만 원, 의료급여 기금 시비부담금 97억 2,670만 원, 생계급여 1,486억 2,713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45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 49억 2,707만 원, 임차급여 391억 6,689만 원, 수선유지급여 27억을 편성했습니다. 447조, 복지재단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등 18억 3,702만 원, 448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등 시설비 1억 51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49조, 긴급복지지원사업비 60억 7,6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337억 938만 원이 증액된 5,281억 5,6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55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 인건비 등 1억 9,335만 원, 경로당 운영비 26억 496만 원을 편성했으며 456조, 경로당 양곡비 7억 2,704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22억 9,4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7조, 경로당 지킴이 사업이 14억 4천만 원,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비 12억 5,534만 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억 4,049만 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45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11억 9,416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 9억 3,960만 원, 시니어클럽 인간위탁금 31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60조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비 309억 2,986만 원, 461조 공동체형 노인 일자리 사업비 22억 4,280만 원을 편성했으며 462조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사업비 3천만 원,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 32억 8,621만 원, 역량 활용형 노인 일자리 사업비 234억 8,76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63조 기초연금 3,748억 3,689만 원, 노인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업비 1억 6,744만 원을 편성했으며 464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비 82억 2,752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14억 2,784만 원,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4억 6,3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7쪽부터 468조 가경노인복지관 방수 공사비용 5,581만 원,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주방기기 교체 비용 등 기능 보강비 4,990만 원, 청주 상당 노인복지관 오수관 연결 공사비용 2억 7,500만 원, 내덕 노인복지관 내덕 생활체육공원 계단 보수 공사비 4천만 원, 노인 요양시설 기능 보강 비용 4,62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469쪽부터 470쪽 흥덕 시니어클럽 옥상 방수공사 등 기능 보강비 2,517만 원,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옥상 방수공사 비용 2천만 원, 청주시 장례시장 제2자연장지 기능 보강공사 및 상수도 급수공사 등 기능 보강비 11억 5,4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102억 9,506만 원이 증액된 1,815억 2,716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71조 장애인연금 221억 3,546만 원, 장애수당 32억 5,122만 원을 편성했으며 472조 차상위 장애수당 12억 4,652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비용 33억 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2쪽부터 473쪽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비용 7억 2,913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바우처 지원 비용 14억 9,5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비용 13억 7,143만 원을 편성했으며 474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659억 9,691만 원, 장애인 개인 예산제 10원 사업비 1억 3,5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5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비용 24억 3,022만 원을 편성했으며 476쪽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비용 33억 5,766만 원, 언어 발달 바우처 지원 비용 3,426만 원,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비 2,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7조 장애인 단체 활성화 사업 6,400만 원, 장애인 교육 치료 지원 사업 8,6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9조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비 2억 5,621만 원을 편성했으며 480조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비 4,912만 원, 장애인 의료비 5억 1,1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3조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비 1억 4,501만 원,
점자 도서관 운영비 5억 8,9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7쪽부터 488쪽 장애인 더 건강 소득 사업비 9,905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6,500만 원,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 지체장애인 8천만 원, 신장장애인 2천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 주차장 조성 4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2조 광화원 장비 보강 등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비 7,967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94조 하늘재 집안 치마 보수 공사 등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비 1억 971만 원과 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간 보호시설 개보수 등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기능 보강비 3,262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95조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 보강비 4천만 원, 디지털 빌리지 신축에 따른 물품 및 집기류 구입비 2,493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2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676만 원이 증액된 16억 1,3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33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 및 회복비 15억 1,763만 원, 재가의료급여 5,6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조 복지급 소관 2026년 성인지 예산안은 26개 사업 93억 6,42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14건에 27억 6,461만 원, 성별 영향평가 사업에 6건에 8억 9,903만 원, 기타 사업으로 6건에 57억 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43조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편성액은 22억 8,892만 원으로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해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 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261억 7,710만 4천원 대비 10.6%인 1,087억 2,404만 7천원이 증액된 1조 1,349억 11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억 7,655만 5천원 대비 9.26%인 1억 3,676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 1,33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4,105억 3,162만 4천원 대비 10.81%인 1,524억 2,456만 4천원이 증액된 1조 5,629억 5,61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억 7,655만 5천원 대비 9.26%인 1억 3,676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 1,33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 민간이탁금, 장애인 개인예산제,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어린이집 영화반 운영비 지원, 임산부 지원업소 지정운영, 청주시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대연 지하상가 청년 특화 지역 조성사업,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 건립,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직제의 날 행사 등의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사업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인에 속한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총 12개 부서 35개 사업 120억 9,02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9%인 4억 6,428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2026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52억 1,848만 6천 원에서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1억 1,031만 8천 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에는 53억 2,880만 4천 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수익 계획은 보조금 840만 원, 융자금 회수 755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9,664만 3천 원, 이자 수입 1억 3,890만 8천 원, 기타 수입 3억 7천만 원이며 기금 운용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431만 원, 융자성 사업비 6천만 원, 예치금 18억 696만 1천 원, 기타 지출 1억 4,023만 원으로 편성되는 것이며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대비 과다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산출 근거의 명확성,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 경제적 합리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고요.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의 공유재산 사용료가 증액돼서 이렇게 제시되었는데 좀 해당 사용료의 좀 산출 근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 예. 복지정책과장 민경합니다. 산출 근거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이제 푸드마켓이 원래는 이제 그 무상 사용 허가를 받고 그냥 무상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22년도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데만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그 근거를 찾아봤는데 거기를 무상 사용해주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유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유상 사용 이제 허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서를 납부해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산출 기초가 필요하실까요? 푸드뱅크 운영 사업이 이게 좀 저소득층을 파악을 해서 예. 기부식품을 지원하는 좀 공익 목적이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예, 이거 비영리 사업인데 그게 맞는 건가요? 네. 근데 비영리 사업이긴 하긴 한데 그 사회복지 시설로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네. 비영리로 무상 사용 허가 대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유상 사용 대상인 걸 이제 파악해서 유상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부료가 아니라 사용료를 저희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뭐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24조에 따르면 기부식품 전달과 같이 공익목적 비영리 사업은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 사용료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린 건데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라서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올해 이전까지는 이 사용료를 내지 않았었잖아요. 예. 예, 그때는 뭐 내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공유재산 물품재산 관리법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변경은 22년도까지는. 그 변경이 그럼 언제 된 거예요? 22년도 5월인가 10월인가 22년도에 됐습니다. 변경이 되고 예. 확인하신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네, 지금 근거가 그때부터 없어서. 부과를 하기 시작한 거다. 예. 어허. 예, 그럼 보조금에 공유 재산료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업체에 주고 그 업체에서 공유 재산 사용료를 저희한테 납부하는 방식인가요? 예. 예.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글쎄 그게 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은 이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다른 쪽으로 바꿔서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면 대상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예. 예,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사업 설명서 가지고 계세요? 예. 예. 706페이지고요. 현충시설 관리 및 보온 행사 지원 관련인데 요거 26년 사업 설명서에는 706페이지에 비교 증감 총합 전체 금액이 세부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서요. 이에 따라 가지고 비교 증감 총합에 대한 상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예. 사업 설명서 보고 계시죠? 예. 거기 표에 나와 있는데 편성 요구 표에 보면 편성 요구액이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비교 증감에 대한 전체 금액이 요 세부 내역들하고 해보면은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서 보다가 잘 모르겠어서 설명서 같이 보다가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네. 예, 인건비가 빠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여쭤봤을 때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1추나 2추에 이렇게 그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금은 나중에 올려라라고 협의를 보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면 맞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의회가 예산 변동을 좀 파악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 전년도 거를 봐야지만 파악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좀 어떤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좀 제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께만 질의드렸는데 전체 공통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지 싶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복지정책과자 민경합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올해 25년도에 3월까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호탑 이제 네. 건설하면서 네. 그분이 관리를 할 수가 더 글쎄. 이상 관리를 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중지하고 올해 새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준공이 6월달 이후니까 그때 이제
일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네. 얘기하셔갖고 제가 지금은 못 세운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세우게 되면 네. 이제 어느 분이 어떻게 할지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네. 그 기간제 보수를 세울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그게 좀 빠졌고 이제 그 기간제 보수가 일반 운영비다 보니까 거기에 증감 내역에 자세하게 내역이 안 나와서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보시겠지만 책이 무겁잖아요. 아, 네, 25년도까지 확인을 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면은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6년 동안에 인력에 좀 공백 없이 사업이 좀 정상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못 세운 거고요. 네. 이제 일의 추경이나 거기 네. 세워서 이제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장애인 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고요. 예,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 주차장 관련된 건데요. 그리고 디지털 빌리지가 26년 1월부터 운영이 되는데 부설 주차장은 7월 이후에야 조성이 완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운영 초기 6개월 동안의 임시 주차 확보 계획이 따로 이렇게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네, 장애인 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요 부설 주차장 조성 사업 기간과 저희가 디지털 빌리지 이용이 이제 시작되는 1월부터 한 6개월간 저희가 좀 대체 부지에 대한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는 사실 요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도 디지털 빌리지 건립을 위해서 많은 공사 차량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재활시설, 주간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해서 거기 종사자분들은 그쪽 그 내부의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그 외부 주차장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그 공사로 인한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최대한 우리 종사자분들하고의 그 협의를 좀 끌어내서 잠시나마 좀 불편하더라도 종사자분들은 그 현 부지 외에 좀 주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제 현재 이용자 분들께서도 이제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디지털 빌리지가 운영이 되면 예, 더욱더 좀 이렇게 불편 사항이 커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이제 좀 여쭙고 싶었었어요. 이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 아직 이제 없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게 저희가 뭐 진입 동선을 조정한다든지 뭐 셔틀을 운행할 수가 있다든지 예, 뭐 발레 임시로 발렛 운영을 할 수가 있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거기에 중증이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느 정도 거리만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동감 불편이 심하잖아요. 그래도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예, 그 동선서부터 들어가는 시작부터 예, 그 불편함이 가중이 된다면 요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대책도 좀 저희가 더 강구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주차장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7월에 공사 시작을 하는 건가요? 지금 7월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료가 되는 겁니다. 7월에요? 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부지 건축물 해체를 4월에 하기 때문에 예. 해체가 되면 바로 뭐 5월부터는 정지 작업하고 포장하고 주차선을 긋는 정도의 그런 4월에 공사이기 해체가 때문에. 되면 네. 한 달 5월부터, 정도의 네. 소요 시간에 충분히 주차장 건립이 완료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예요? 건축을 짓는 게 아니라 네. 부지 정리만 해서 예. 포장을 하고 네. 그리고 주차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한 달이면 가능. 네, 지금 뭐 7월이면 지금 계획대로 조성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땡길 수 있으면 네. 일정을 좀 더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4월에 해체가 돼서 한 달 정도면은 뭐 주차선까지 그리는 게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목표는 7월이지만 5월에만 시작을 해도 어떤 노력은 좀 성과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의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민경화 과장님 페이지는 433페이지고요. 푸드마켓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 같이 청주시 푸드마켓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이제 만료되면서 법에 의거해서 유상 사용으로 전환한 절차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면서 적법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우리 주무관님들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변유진 주무관님, 그리고 이은전 팀장님, 그리고 우리 민경화 과장님께도 감사드리는데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유상전환 과정에서 푸드마켓이 공익시설이라는 특성을 별도로 고려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민경화입니다. 푸드마켓 그러니까 일반 공유재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공익목적 시설에 대해 별도의 판단 기준이나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 공유재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공익목적 시설에 대해 별도의 판단 기준이나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일반 공유재산으로 판단을 하고 처리했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를 부과한 뒤 다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지 혹은 감면이나 다른 형태의 행정처리 방안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거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 심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2022년 4월 21일 전면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16조 공유재산 심의회 부분입니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5번에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게 공유재산 심의에 올릴 수 있는 안건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심의에 올리지 않고 그 이유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렇게 무상사용 근거 법률이 미흡해서 안건에 미상정했다고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화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공유재산 심의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라고 그 조항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상사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내부 논의나 고민을 해보셨냐고 묻는 예, 거예요. 예, 찾기 위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대부료 감면 대상이 법률에 근거가 있었을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고요. 저희 푸드마켓에서는 그 근거 법률이 없어서
이번에는 유상사용 대상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공유재산 심의는 무상사용 시에만 공유재산 심의를 거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무상사용이 아니고 유상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제24조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를 감면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지금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못 찾아서 못 올렸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 여튼 거기에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본의원은. 그 푸드마켓처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 감면, 유상 기준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의 드리는 거는 무상, 감면, 유상 기준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려는 건지 향후 원칙 마련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지 찾아보니까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전면 시행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유상으로 물렸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익 목적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푸드마켓뿐만 아니라 저는 복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공익 목적으로 쓰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내부 이런 고민이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를 시에서 정책을 하는 데서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셨냐고 묻는 거예요, 과장님. 네. 찾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네, 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공익의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상 사용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네, 되는데 푸드뱅크 사업에는 그걸 무상 사용 대상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얼마나 무상 사용을 추진하고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예, 가장 예.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푸드마켓뿐만 아니라 이런 고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법에 의거해서 이게 적용되는 다른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푸드마켓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생각을 해서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거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계속 물으면서 그게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렇게 이제 푸드마켓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이웃의 일상을 지키는 이런 소중한 자원이에요. 이런 거는 이번 조치가 그 따뜻한 역할을 더 국가의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시에서는 그 고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 좀 두루두루 살펴서 좀 정책을 시행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사실 우리 과에서 잘한 거 맞아요. 변유진 주임관이나 이은전 팀장님, 민경 과장님 이 법률을 잘 차서 한 거는 맞는데 좀 더 세심한 이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예, 한정순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지금 비슷한 질의신가? 혹시 이해수 의원님 추가 질의신가요? 그럼 이하정 의원님 추가 질의신가요? 그건 아니시면은 이해수 의원님 먼저 아까 손 들으셨으니까 먼저 진행하시죠. 네, 이해수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이고요.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25년 복지국 기관상 11건 중 3건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은 청주시가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대표적 돌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살핌 안녕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부분이고요.
청주 살피미 안녕 앱은 출시 2년이 넘었지만 다운로드 수가 저조하여 홍보와 활동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몇 명이나 설치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민경화입니다. 청주 살피미 앱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1,327명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올해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2026년에는 앱의 실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요가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앱을 깔았고 이거는 무료로 진행되는 거라서 홍보를 했는데도 이제 1,300명밖에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 있고 복지로에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읍면동에서 이통장 협의회 때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청주 살피미 안녕 앱은 취지는 매우 좋지만 그 어르신들이 직접 설치하고 사용하기에는 좀 가독성과 편의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자녀 도움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은행의 시니어 맞춤 ATM처럼 글자, 버튼, 안내 방식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바꾸는 거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바꾸게 되면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청주 살피미 앱을 조금 더 이제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직원들이 도와주는 거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좀 방법을 대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어르신뿐 아니라 청주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자랑스럽게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올해는 유튜브도 홍보를 한다고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그 다각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3쪽이고요. 노인복지과장님도 수상 2건 축하드립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정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노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전년도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노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사업에서 특히 사무관리비가 크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 사업 홍보, 민간 협력 체계 구축, 읍면동 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계신데 이 세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정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노인복지과장 정원입니다. 먼저 사실은 이 통합돌봄 체계가 내년에 처음 이제 시행되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사업 홍보나 교육에 중점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연 2회 하고 또 홍보 몰품이라든가 홍보 문안 같은 거를 마련해서 내년 홍보에 좀 중점을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강사비도 있던데 교육을 누구를 시키는 건가요? 네, 주로 이제 전달 체계 내에서 전달 역할을 하는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 쪽이라든가 이런 직원들한테 이 통합 돌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강사가 중앙에 강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중앙 강사에서 좀 내용이 좋고 그런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초창기라 대상자분도 많이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은 전달을 하시는 그 중간 체계에 있는 분들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지금
사무관리비로 790만 원 정도는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가 한 320만 원 정도, 그리고 처음에는 가벼운 홍보 물품이라든가 홍보 같은 거에 한 48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이제 2배 정도 증액을 네. 하셔서 질의드렸고요. 그 돌봄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간 협력과 현장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예산이 단순 집행을 넘어서 실제 네트워크 강화와 전달 체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실시하시고 또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인력도 더 보충돼야 되고 네.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약간의 시행착오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홍보라든가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래서 이제 홍보비를 사실 많이 세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네.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복지과장이 저기 이해수 의원님 혹시 장애인 복지과도 수상 축하해 주실 건가요? 혹시 축하해 주실 수상 내역이 있다면은 나중에 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487쪽이고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충청북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 그 본 사업은 건역 재활병원 설립 공약이 2024년 11월 20일에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으로 공식 변경된 지 그 과정에서 시군 의견 수렴, 민간 단체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장애인 복지관 국외수 신체활동 모니터링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청주시는 이 사업의 설계 과정에서 충북도 차원에서 수립된 의견, 전문가 자문 결과, 신체활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 알고 계신지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금년 추경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내년으로 하게 됐는데요. 도에서 각종 이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도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으나 이 취지가 워낙 그 재가장애인들이 밖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아서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 주 3회 신체 활동, 건강정보 영상 확인, 걷기 3,000보, 휠체어 2km 등의 기준이 도 자문위원회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청주시가 별도로 검토해 수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수행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수행기관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수행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그럼 수행기관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서 기준에 맞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걷기라든지 휠체어 그리고 또 특정한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직접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한 달 동안 이거를 완료를 했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통보 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한다는 거고 청주시 의견이라는 거죠? 저희 의견은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가장애인들을 밖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충북도는 이미 장애 유행별 가이드라인 필요, ICT 사용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대책 필요라고 명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지적사항을 2026년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좀 충북도는 이미 장애 유형별
가이드라인 필요, ICT 사용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대책 필요라고 명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지적사항을 2020년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셔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ICT 스마트워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수행기관이 선정이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직접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 수행기관에서 직접 장애인들한테 설명과 그리고 또 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라면 저희가 별도의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행 인력들을 투입을 하겠는데, 저희는 단순히 지금 참여 대상자만 선정을 하고 모든 수행은 이 수행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이 ICT 활용에 대한 그런 불편한 사안들은 수행기관에서 별도의 그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교육과 지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 충북 권역 재활병원 설립에 대한 공약사항이 이렇게 이제 변경된 사안으로 확인되는데,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서 대책에 반영 없이 시에서 문별하게 추진하는 내용이 아닌가 우려스러운데요. 그 근거와 보완책이 사업 내용에 충분히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장애인 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그런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해숙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승 과장님, 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방금 전에 이해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더소득 건강지원 사업, 요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여기 들여다보니까 우리 시 사업 구조가 정책 취지에 반해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어 보여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읍면동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받고 접수를 하고, 그리고 시청에서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확인 및 전출입 변동사항 관리를 하고, 사서원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활동량 모니터링 이런 거를 다 한 다음에 좀 통보를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는 5만 원 본인 명의로 계좌이체를 해주시고 입금을 해주실 거고, 첫 활동 목표 달성자에게는 스마트워치 배부를 해주는 구조예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언론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이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기도는 대상 확대, 지원금 상향, 그리고 성실 참여자를 굿 파트너로 이렇게 위촉해서 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확산을 시키는 구조로 발전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처럼 참여자의 경험을 정책이 확산 동력으로 삼는 모델을 청주시에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이 사업이 충청북도 시범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올해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했지만, 상당히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몇 군데에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게 내년에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하지만, 저희가 1년간 성과 평가를 통해서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나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서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아주 검토를 안 하셨군요. 우리 존경하는 이해숙 의원님이 조목조목 짚어준 거에 대해서는 전 차치하고, 제가 좀 궁금했던 것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면 경기도는 10만 원이고 우리는 5만 원을 지급을 해요. 단순 지급형 구조를 이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시에서 들어갔습니다마는 참여 동기 강화, 우수 참여자 발굴, 지역사회 확산 모델 등 청주형 그러니까 이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청주형 더 건강소득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좀 말씀해 전에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 시범 사업이다 보니 저희 부서가 검토할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일단 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1년간 뭐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도하고는 별도로 저희 시비 자체를 더 포함해서 이 참여 인원을 더 확대를 해야 될지는 그래도 내년도 1년은 좀 시범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시범 운영 하기 전에 이게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셨어야죠. 지금 이 더 소득 건강지원 사업은 사실 장애인이 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들여다보면.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이 참여자분들이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그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 지급 이런 형태가 아니라 참여자의 경험,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듯 참여자의 경험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는 이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도 사업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검토가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또 너무 좋은 사업이고 본의원 또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혹시 현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휴식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신 게 아니라면은 전 쭉 진행하고 오찬을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휴식 지금 혹시 필요한 분 계신가요? 그러면 쭉 진행을 하고 한 11시 반 정도에 오찬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네, 이화정 의원입니다. 예산서 430페이지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읍면동 네. 마을복지사업 1,700만 원이 공동모금회라든가 후원금 자체 개발로 삭감됐네요. 430페이지 읍면동 마을복지사업 지역사회부장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체 기금 확보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읍면동 마을 복지 사업이 저희가 네, 그 사업을 잘해보려고 본인들이 힘들게 후원금 지금 확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분들이 후원금을 확보를 안 하시죠. 더 잘해보려고 했는 건데 그만큼 예산이 깎이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요번에 잘하는 읍면동은 돈이 모자라셨고요. 만약에 그리고 잘 안 되는 데는 돈이 남으셨었습니다. 그래서 다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되는 거가 있어서 그 금액만큼이 차이게 된 거고 이제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금액만큼 깎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마을복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깎인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후원금 보완하는 확보가 아니라. 예,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후원금으로 확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설명에서 본 것 같이 후원금 확보하는 거는 더 잘해보려고 후원금 확보인데 그만큼 예산이 삭감됐다면 이거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건 아니라 네. 사업을 다 소진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방법이라는 거죠. 행정적인 네, 방법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또 한 가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사회복지 협의회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민간 경로사업보조 확인해 하고 계시죠? 네. 307-02 그 협의회 사업이요. 네. 사업
정책의 제목이 바뀌는 것도 시의 승인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아니라 2025년도까지는 복지 대상자 인권교육이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뭔 차이예요? 복지 대상자에 대한 인권교육이냐,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냐. 이렇게 사업명을 수시로 아니면은 연차별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협의회가 1958만 8천 원이 증액됐어요. 구체적으로 인건비 외에 사업비가 늘은 것이 있나요? 인건비 호봉 상승분하고 그 임금 상승분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그게? 그게 1,900이에요? 예, 명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결정이 되는 거하고 몇 명에 대한 1,900이에요? 지금 왜냐면 주거복지센터는 운영비가 80만 원 올랐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그거 이외에도 지금 한 분이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거에 대한 그 인건비 인상액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왜 80만 원이에요? 주거복지센터는 그 전년도 23년도 예산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거를 감하고 과다 책정이라는 말씀. 과다 책정이 아니고 잠깐만요. 23년도 주거복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그럼 잔액을 처리했다는 것도 아닐 텐데. 뒤에서 설명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서 434페이지요. 대체인력사업, 중복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 사업 5천만 원으로 계속 지속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 이거 삭감이 필요하다는데 여전히 의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대체인력 사업은 국고사업과 중복사업인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435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에 상위 군경 복지회관 이용자 급식 지원 사업이 2025년도에 800만 원 정도 있는데 한 2,800, 2,500이 올라서 1억 800만 원이 됐어요. 예산서 435페이지.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35페이지 어디? 435페이지 상위 군경 네. 복지회관 맨 밑에. 네, 맨 아래. 여기는 고엽제 전후회랑 월남 참전자 배, 그다음에 광복 급식비 80주년 지원이라고 그래서요. 예, 왜 거기가- 갑자기 이렇게 3천만 원 가량의 급식 지원 사업이 늘었는지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다 하는 거예요. 상위 군경 복지가 이거 전체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만 급식- 늘어난 게 아니라 전체를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3천만 원 늘었는데 산출 근거는 어떤 거냐고 여쭤봅니다. 급식비? 복지회관 이용자 급식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잠깐만요. 복지회관 그러니까 이거는 종사자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용자분들이 급식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산출 근거 뒤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산서 복지정책과장님 440페이지 3.1운동 정신 계승 시민 걷기 대회가 있어요. 맨 아래에서 세부 사업으로 가시면 두 번째 3.1운동 정신 계승 시민 걷기 대안 사업 확인하셨어요? 440페이지. 440쪽에 예. 3.1운동 그죠? 예예. 3.1운동 정신 개선 시민 걷기 사업 350만 원짜리 시민 걷기 대회하고 예. 북이면에 있는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예. 500만 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행사 장소가 다릅니다. 3.1운동 정신 계승 시민 걷기 북이면에 지원되는 단체가 보니까 청년 회의소더라고요. 예, JC 청년. 거기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매년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어도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근데 이제 형편이 이건 어렵다. 알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면 저는 기존에 문의면에서 했던, 미연면에서 했던 이 3.1운동 행사가 지금 미연면 같은 경우는 900인데 문의는 지금 350이잖아요. 거기를 더 확대 지원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금해서 좋은 뜻으로 활동했었던 데를 꼭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 444페이지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활용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무관리비 확인하셨어요? 네. 서면 3만 원짜리 한 명 11회, 대면은 한 번 회의에서 10만 원. 이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입니다. 서면으로 해서 회의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예. 대면 한 명은 또 뭐예요? 저희가 회의를 혼자 해요? 아니 매년 하는데 여기서 이 민간인이 한 명이 있으셔서 그럴 거고요. 네. 매월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 번은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한 명 들어갔어요? 네. 위원 중에 참석 수당 지급 대상자가 한 명이십니다. 민간인이 한 명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두드림 읍면동 인적 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449페이지요. 매년 이렇게 활동 가이드북 제작하시고 유공자 감사패 지원하시는데 470만 원 변동업계 지원하고 계세요. 이 사업 꼭 필요하십니까? 매년 가이드북 제작하고 유공자 이게 인적 안전망 구축 사업의 지금 두드림 365 사업은 청주시가 네. 지금 자랑스럽게 이렇게 먼저 자랑스러운데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4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51페이지에 생활시설의 명절 유문품 지원하는 거가 올해 300만 원 정도 이제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451페이지 사회복지 생활시설 명절 유문품 확인하셨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이건 어쨌든 6,243명의 대상자분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명절 유문품이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꼭 이게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하는 기관들 생산품을 사줄 이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물품을 좀 구입해 주십사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님. 네, 노인복지관 정원입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과의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서가 제로인 상태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편성목이 변경된 게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인단체가 사회복지 사업 보조했다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바뀌고 네네. 이런 것들 그래서 전년도에 그래서 제로라는 상태로 예산서가 올라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459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노인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대회, 노인 파크 골프 대회. 네네. 이게 왜 기존에 생활체육에서 별도로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쪼개져 있어요?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노인 생활체육 대회로 해서 그 생활체육대회 내에서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를 별도로 해놨었는데 네. 이게 예산과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두 개가 섞여서 지출될 수 있으니 별도로 따로 목을 만들으라고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파크볼 같은 경우에는 금년 추경에 이거는 반영돼서 그래서 이제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 대회는 이거는 청주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흥덕 청원구 지회장님께서 이 파크골프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체는 그만두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하시는데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겠죠. 예, 예. 왜냐하면 나중에 구청은- 청주시 예산 보니까 뭐 상당서원, 흥덕 네네네. 청원 이렇게 해서 네네. 회장배로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 클럽은 지금 편성목이 다 민간 위탁금 변동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에서. 네, 네. 그래서 전년도에 다 예산서 466페이지요. 농촌 지역 찾아가는 이동 노인복지관 사업 맨 위에 있어요. 500만 원씩 5개소. 466페이지. 네, 네. 농촌 지역 찾아가는 이동 노인복지관 사업 5개소가 어디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서. 5개소요. 복지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노인복지관이요? 예, 예. 근데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 이 이동복지관 사업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예를 들면 그 시지역 동지역은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방문이나 서비스를 받지만 읍면 지역에는 사실은 노인복지관까지 이동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 상당구 같은 경우는 5개, 신노인복지관하고 상당노인복지관에서는 5개 면 지역을 하고 있고, 서원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남이 현도에서 2개 면, 그리고 가경노인복지관은 강내, 옥산, 오승읍. 그 복지관 사업이 아니라 정보 제공 사업을 주로 뜨더라고요. 주로 가는 거는 상담도 하고요. 경무당 프로그램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네네. 내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바로 밑에 노인학대 예방 프로그램 중에서 모니터링단 운영하는 게 있죠. 네네. 이건 어디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보 물품 600만 원씩이 필요하신가요? 이 홍보 물품은 이 모니터링단이 63명이거든요. 네? 읍면 모니터링단이 63명인데 63명에 대한 활동비를 좀 더 증액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 홍보비는 이제 그 43개 읍면동에서 모니터링단이 경무당을 찾아간다든가 할 때는 노인 학대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를 표시를 해가지고 네. 신고 방법 같은 걸 안내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액수는 적지만 좀 섬세하게 예산 산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네. 장애인복지과장님 4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사업하고 통행료 할인 카드 발급 비용하고 해서 예산서가 항상 같게 올라오거든요. 매년 이렇게 필요한가요? 네, 이 지금- 지원, 이 원스톱 발급 지원한 내역하고요. 네, 발급 비용하고 해서 수불 대장하고 해서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결정하기 전에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네, 제가 장애인복지시설 협회 종사자 역량 강화, 네, 직업재활시설 협회 종사자 역량 강화, 네, 올해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주간 이용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네. 어디에다 주실 거예요? 2천만 원? 1,000만 원이요? 네. 지금 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는 저희 청주시 주간이용시설 협회가 10개소요. 예. 10개소에 대해서. 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청주시 협회에 보조 협회가 결정을- 협회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이거 있습니다. 협회가 만들 때마다 이렇게 역량 강화를 각각 하실 거예요? 장애인복지시설 뭐, 협회 종사자 아무래도- 역량 강화로 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없나 봐요? 아무래도 시설상 성격들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해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네. 또 장수적인 면도 있어서 각각 협회별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니요. 484페이지. 혹시 성인지 예산서 가져오셨어요? 아, 네. 성인지 예산서는 133페이지고요. 지금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비가 국고 포함해서 도비 12에서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5천만 원까지 들여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한 거 보니까 2026년도 목표치는 2명 더 늘리시는 거네요. 교육 받을 사람을.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목표치를 잡으셔야죠. 지금 성인지 예산에서는 노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또 아동복지과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되게 보면 종사자 그냥 성인지 예산 교육 그리고 교육 사업에 있어서 다 정년 2025년하고 2026년도에 목표치가 거의 같거나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더 늘려요? 네? 과감하게 그래 교육 받으실 분 수혜자를 2명 대장애인 복지과에서 응? 5천만 원 교육하는데 2명 늘리는 게 어려워요? 아니, 근데 사실 뭐 크게 예산서를 확인해 보시긴 하셨어요? 네. 좀 늘어난 거는 16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160만 원어치가 2명이에요? 예.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성인지 예산. 여성 수혜자 수를 2명밖에 올리지 않으셔서요. 네네. 대상자가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청주시에는 여성 사업 대상자가 16,845명이에요.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알고 있어요. 좀 늘리세요. 장애인들 교육을 저희가 이제 뭐 의원님 말씀대로 더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성장애인들 교육이라는 항목으로 한 3-4개의 교육과정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통해서 목표치는 비록 50명이지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해 주실 때 2명 늘린다고 해가지고 5천만 원 사업비 주고 몇 년 그렇게 하면은 과장님 아우 잘한다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는 볼 수가 없어요. 다 엉망이라 장애인 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장애인 복지과장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회관 이용자 급식 지원 사업 산출 나오셨나요? 지금 거기 회원이 네. 회원이 늘었어요? 회원이 13,000 13,000명이 와서 식사하세요? 12개월인데 6월에서 8월은 빠져서. 지금 1,500 그 산출 기초 1,500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500명이 매달 와서 식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어디 가요? 상해공연 복지회관에 아니 식당이 있어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1운동 기념행사가 꼭 필요하다면 지원하겠지만 기존에 잘하고 계신데 그럼 봉사활동 열심히 할 수 있게 더 격려해 주시면 되지 꼭 예산을 그것도 문의보다 더 많게 특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산출 기초에 대해서는 오후에 정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송은님. 그래? 그러면은 제가 그 한 말씀만 드리고 그렇게 하고선 오찬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는데요. 그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합니다. 지금 페이지를 보면은 449페이지 중요한 이화정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 위기가구 발굴 있잖아요. 449페이지 중간에요. 위기가구 발굴 유공자 감사패 수여하시죠. 449. 네. 네. 청주시에서 자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 발굴 유공자 감사패 수여하고 계시고요. 예, 하고 네. 있습니다. 이 10개 해마다 다
집행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위기가구 발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구 발굴은 네. 다 여러 가지 채널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여튼 감사패를 수여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이 뛰어나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451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도 다 집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451페이지 예, 전부 다 하고 집행하고 계시고요. 네, 이거 451페이지 신고 포상금 집행 내역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449페이지 두드림 읍면동 인적 안정망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위기가구 발굴 유공자 감사패 수여한 거 그 네, 내역 좀 다 주시고요, 과장님. 분명히 감사패 다 수여하고 계시고 포상금도 다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지금 433페이지 433쪽이요? 네. 푸드마켓 업무 추진 수당. 푸드마켓 업무 추진 수당. 네. 예, 이거는 그냥 드림 예, 그 사업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 인건비라고 하셨나요? 네, 수당입니다. 네. 이것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드림.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게 그냥 드림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 드림 사업을 통해서. 예, 저희가 지금 네. 추진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을 지금 전국에 확산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도입이 된 예, 겁니다.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뭐 수치 같은 게 있으세요? 혹시 위기가구를 지금까지는 해마다 몇 가구쯤 발굴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약적인 상승이 있었다라든지 수치상의 증가를 파악한 게 있으세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 사업이 그 위기가구 발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저는 심각한 우려가 있어요. 사실상 위기가구 아니더라도 누구나 선착순으로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예, 1차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과장님도 받으실 수 있고 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물품도 한정돼 있죠. 네, 무한정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보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동에 있어서 제약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받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위기가구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분들이 정보가 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클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 이 사업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냥 드림 사업이라는 게 오셔서 가지고 가야 되는 심지어는 물품이 존재할 때 선착순으로 그 사업인 거잖아요. 이거 타개할 방법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작년에 오창에 장발장 사건이 작년이 아니라 올해구나. 올해 장발장 사건이 있었었는데 아마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으로 촉발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려 사항들 이거 타개할 방법 있으시냐고요. 위기 가구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방법 그리고 선착순이 아니고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시민분들 외에 정말 위기 가구 분들이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방법이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이제 그 생필품을 드리는 사업이 모두 여러분 시민들한테 다 확산이 된다 그러면 인식이 된다 그러면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그 과장님께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사업인 건 알겠어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왜 이런 사업을 내려줬는지 좀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고 이 사업을 저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커요. 이거는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만약에 현재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전부 다 가가지고 여기에 계시면 한 30분 될 텐데요. 우리가 다 수령을 한다? 그럼 아무도 못 가지고 가실 거예요.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이 사업이 과연 잘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침도 매뉴얼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적용해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이 내려온 게 있나요, 이게? 매뉴얼은 내려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지자체 임의 지자체에서 적용일 것 적용한다.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방안을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의 소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이거는 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 전체적인 예산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청사진을 그려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이 됐든 우리가 예산을 전체를 가결하기 전이 됐든 무엇인가 말씀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다면. 그럼 답변은 다음에 듣는 걸로 할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오전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걸로 오전 질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할 겁니다. 네, 질의가 아무도 없으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복지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8년 동안 처음 경험을 하는데요. 네, 우리 복지국에서 본예산 심사를 하는데 오전에 마무리되는 경험을 이런 새로운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기념일로 지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의원님들 정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거죠? 예, 정말 우리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은 이만큼 면밀히 잘 검토가 돼서 올라왔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지 않나. 예,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사계구청 및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와 청주 고인재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